나이 들면서 집이 자식보다 더 든든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집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집이 최고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집이 최고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어떤 집에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집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세 차익보다는 내 마음이 편한 곳. 남들이 집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괜히 조급해지고 나만 뒤처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뭐라도 해야 자식들한테 콩고물이라도 나눠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뒤늦게 뛰어들죠. 평생 일해서 번 돈을 다 넣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도 시세 차익을 얻으면 보상을 받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면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또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노후의 주택을 고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시세 차익보다는 노년의 삶의 질을 꼭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집. 집을 보다 보면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사는 거 이것도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금액이 점점 올라갑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아반떼를 사러 갔다 그랜저를 계약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도 중개를 하다 보면 무리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대출이 안 나오는 문제가 생겨 계약이 파기되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또 대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무리한 곳에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노후에는 대출을 많이 받아 이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넓은 집은 피해라. 남들을 의식해서 큰 집을 사시는 분들과 자식들이 편하게 오고 가기 위해 큰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전원주택을 소개하다 보면 실제로 자녀들 집이 있는 방은 먼지가 뿌였습니다. 많은 시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명절 때도 자녀들이 며칠 있기보다는 잠깐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 있으면 효자 효녀입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불편해서 자녀들을 빨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나 손님들을 올 것 대비해서 큰 집을 산다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자식들이 푹 쉬다 갈 거라는 헛된 꿈은 버리시고 부담 없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살 주택을 고르신다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은 한 24평에서 40평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건강이 안 좋다면 병원이 엎어지면 코 닿는 곳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병원이 가까운 곳이 최고입니다. 꼭 대형 병원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면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단이 많은 집. 노후에는 낙상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안 좋을 경우에는 계단이 많은 집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단층 주택도 잘 나오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집을 새로 구한다면 계단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단이 있는 집을 고르시고 싶다면 낮은 계단을 택하시고 침실을
1층에 세팅하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2층 전원주택에 살아봐서 알고 있는데요. 1층에 침실을 세팅하면 2층에 올라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6번째,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집. 그거 아시나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전기세 난방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거. 네. 그리고 겨울에는 당연히 춥고 여름에는 엄청 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열재를 잘 써야 하는데 시공비를 생각하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겉만 번지르 하고 싸구려 단열재를 써서 집이 엉망인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노후의 기력이 떨어지면 온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번째, 서두르지 마세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항상 그렇듯 서두르면 탈이 납니다. 빨리 갈 수 있지만 함정이 많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아니라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란 소리는 아닙니다. 집을 알아보신다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집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집이 어떤 집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좋은 보금자리를 골랐다면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가신 겁니다. 많은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근심은 적고 웃을 일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식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행복도 올라갑니다. 노후의 삶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네, 좋은 보금자리 고르는 일 발품 탑부동산에서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